안녕하세요. 산일본지 부부 리뷰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 갭투자,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 갭투자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투자로 부자되기 박지훈 저의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갭투자 말인데 과장이죠. 과장된 말이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 갭투자만 있겠습니까?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렇지만 일단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갭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자도 소 제목으로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갭투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파트로 부자 되기 이제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 서민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박지훈 지음 돼 있고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을 알고 발상을 전환하여 도전하는 것에 용기가 있다면 이런 조건이 있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부분은 이제 저자는 서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민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뭐 장사나 사업이나 뭐 회사를 세우는 거나 뭐 기술 개발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갭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요거는 이제 제 얼굴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요건 책 목차인데 목차를 이제 보면서 할게요. 추천사 있고 이제 멀고도 험한 부자로의 길 이렇게 일반론이에요.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얘기죠. 기본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궁금증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소제목이 있는데 제가 표시한 거는 항상 상승하는 물가. 저희 부분 리뷰에서 이제 지속적이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가가 상승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매우 강하다. 엄청나게 강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요. 예전에 보면은 100원으로 이제 50원으로 오락실 가거나 100원으로 오락실 가거나 뭐 그랬는데 지금 오락실은 막 500원, 1000원이잖아요. 그렇게 오른 거예요, 물가가. 그래서 물가가 항상 오른다. 이 부분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제 이런 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도 그 부분을 하고 있어요.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 갭 투자든 아파트 투자든 이제 할 수 있다. 그 얘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목이면 제목 보면은요. 가장 최선인 아파트 갭 투자. 아파트 갭 투자가 최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아파트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아파트가. 그리고 아파트가 더 편리합니다. 빌라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생활하기에 쾌적을 해요. 빌라 같은 경우는 문 열고 이제 집 앞에 나오면은 막 차가 어지럽게 주차돼 있다거나 아니면 배달하는 아저씨들 쌩쌩 다니거나 뭐 인도와 이제 도로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편하죠. 그리고 또 이제 관리사무소 아저씨 이제 안 계시니까 그런 것도 불편하고 반면에서 아파트는 앞에 숲도 있고 숲이라고 해야 나무 이제 심은 거죠. 숲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리고 보도도 깔끔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치킨 배달이나 햄버거 배달하는 분들 이렇게 옆에 쌩쌩한다니까 좀 덜 불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현금 흐름.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 요런 걸 알아야 된다. 이 얘기도 저희 부분 리뷰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얘기가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요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또 내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천천히 내려야지 많은 사람이
이제 덜 다친다 이 얘기 제가 했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 흐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당금이나 월세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오르니까 오른다, 예전보다 오르니까 올랐다, 요 기준으로 가지만은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월세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배당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현금 흐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은 제로다, 거품이다, 사상 최대 거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하나 또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 갭 투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 갭 투자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서민이 뭐 이렇게 조건이 이제 달려 있다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대출을 가능한 많이 받아라.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은행에 저축 안 하고 보험 들지 않기. 요거는 이제 따로 다르지 않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드릴게요. 저축하면 패배한다라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를 했어요. 저축하면 패배한다. 왜냐? 그것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들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자산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이 자산에서 저 자산으로 건너갈 때 잠깐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 돈은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같은 말이죠, 두 개가. 그러기 때문에 자산이 자산을 버는 거지 돈이 돈을 버는 거다. 같은 말이지만은 더욱더 명확하게 화폐 가치의 타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자산이 자산을 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에 저축 안 하고 보험 들지 않기. 저축하지 마라. 자산을 사라. 아파트가 자산이죠? 자산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통일 한국 요 부분도 하나 이야기하고요. 갭 투자의 중요한 원칙 5가지, 뭐 24평 이하 소형 아파트 요 정도 하나 잠깐 다루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평수 늘리기,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자각학습 이렇게 간단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상승하는 물가 요걸 이제 봐볼게요. 항상 상승하는 물가. 그러면은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가가 어떻게 오르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다. 근데 되게 이제 좀 특이하게 설명을 해요. 만약 중앙은행과 시장 참여자 AB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니까 중앙은행 하나 있고 시장 참여자 A 하나 있고 이제 B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서 시장 참여자 A에게 100억 원을 사업 조달 자금으로 연리 5%로 빌려준다고 하자. 이제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100억 그리고 이자는 5%로. 1년 후 A는 사업 자금 운용을 잘한 다음 이자를 포함해서 105억 원을 중앙은행에 갚아줘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시중에는 100억 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 시장 참여자가 A, B, 그 다음 중앙은행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시중에는 100억 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A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파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봐야 그 중앙은행이 시장에 푼 돈이 100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105억 원을 이제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은행 다시 B에게, 아까 A에게 100억 빌려준 거고 이제 B에게 5억 원을 연리 5%로 빌려주게 된다. 그러면은 돈이 또 풀렸죠. 그러면 A는 B한테 5억 원을 또 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는 B가 가지고 있는 5억 원을 물건을 주고 가지고 온 이후에는 A에게는
좀 이제 문장이 그런데 A에게 105억 원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A가 B한테 돈을 5억 원을 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5억 원을 이제 다시 준다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의 원금과 이자 105억 원을 갚을 수가 있다. 이제 A가 있어 파산 상태를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이야기하기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해 화폐 발행은 지속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100억 원을 껐는데 105억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5억 원을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5억 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돈만큼 다시 발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5억 원의 이자 그걸 못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은행이 나중에 5억 원을 또 추가로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는 지속적으로 발행량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화폐는 지속적으로 발행한다. 시중에는 화폐 유동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물가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상적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물가는 상승시키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돈만 들고 있어요. 그 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나중에 짜장면 하나 만 원으로 짜장면 2개 사 먹을 수 있는데 나중엔 짜장면 뭐 4개 사 먹을 수 있는다. 그러면 돈을 안 쓰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돈을 안 쓰는 게 이기는 거면은 돈을 점점 안 쓰고 경제가 그럼 안 굴러가겠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소비하고 그러니까 다시 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돈이 나중에는 짜장면 2개 사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밖에 못 사 먹네. 그러면은 뭐 투자를 하든 어쩔 수 없이 뭐 해야겠다. 껌지락 거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경제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사람을 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저자처럼 이자 원금 못 갚은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굳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화폐 발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물가는 이제 상승을 한다. 요거예요. 물가는 상승을 한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점점 올라가겠죠? 장기적이고 대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최선인 아파트 갭 투자. 이 부분 보여요. 여기 보세요. 저축보험 펀드랑 아파트 갭 투자, 그냥 일반 투자랑 아파트 갭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축보험 펀드는 1억 원을 투자해서 10년 뒤에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번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1억 5천만 원으로 되돌려 받은 이익으로 수익률은 기껏 50%밖에 안 되는 것이다. 50% 된다는 거예요. 10년이니까 50%. 그래서 수익률 계산은 1년 단위로 하는 게 좋아요. 뭐 10년에 뭐 50%, 10년에 2배 됐어. 10년에 뭐 50년에 몇 배 됐어. 이렇게보다 1년에 몇 %씩. 그래서 1년에 몇 %로 이제 환원해서 계산하시면 좋아요. 일단 그렇고, 그러나 아파트 갭 투자는 1억 원의 아파트가 10년 뒤 1억 5천만 원이 된다면은 둘 다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1억 원의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으로 상승했으니 똑같이 가격이 50%가 상승한 것은 맞다. 그래서 아파트 갭 투자는 뭐냐면요. 1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네이버 이런 데 보면은 전세 낀 매매 이런 게 있어요. 전세를 낀 매매. 그러면 집 주인이 자기가 전세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짜리에 9천 전세 들고 1천 갭 투자를 하면은 1억짜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기 매매 네이버에 딱 나오면은 1억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제가 이제 9천짜리로 전세로 살게요. 그리고 1천만 원만 주시고 아파트를 사세요. 그리고 2년 뒤에 저 나가면은 이 아파트 책임은 이제 당신이 지세요. 요게 이제 갭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만 원만 있으면 1억짜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9천만 원짜리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이제 매수인이 지는 거예요. 투자자가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전세 들어올 사람, 다른 사람도 들어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9천만 원 받아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천만 원짜리로 1억 원짜리를 이제 들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천만 원은 일종의 레버리지인 거예요. 근데 이자는 이제 나가지 않는 레버리지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 인식을 하면은 전세 이 가격도 계속 오르겠죠. 그래서 9천만 원이 이제 2년 후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1억짜리에 9천만 원 전세, 1억짜리 매매가에 9천만 원짜리 전세인데 이게 이제 1억 한 1,000만 원 되고 한 뭐 9,500만 원 이렇게 전세가 돼요. 그러면은 9,500만 원 전세권자한테 9,500을 받아서 9,000을 앞에 이제 처음에 매도했던 사람한테 9,000을 주는 거예요. 매도했던 사람은 전세권자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세권자한테 9,000 주고 나가라고 하고 9,500 받고 새로운 전세권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 남죠. 옛날 전세 가격은 9,000인데 이제 지금 전세 가격은 9,500이 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불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거는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그 중에서 더 내리는 것도 있겠죠. 그 중에서 내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오르는 게 더 많고 일반이다. 골라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이제 갭투자는 전세금을 이제 부채로 껴서 투자를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나의 투자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므로 1,000만 원인데 나중에 1억 5천이 된 거잖아요. 투자한 거는. 지금 얘기는 1억짜리 매매가에 전세 낀 거는 이제 9천이고 실투자금은 1,000만 원이니까 그게 1억 5천이 된 거예요. 1,000만 원이 1억 5천이. 그래서 나의 투자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므로 진짜 수익률은 500%인 것이다. 10년에 500%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축보험펀드는 50%밖에 안 되는데 수익률이 갭투자로 할 경우 5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금 1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아까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원금을 1억 원 투자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가로 9천만 원을 끼고 10채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계산 방식으로. 원금 1억 원, 맞아요. 1,000만 원으로 9천만 원 전세를 낀 거잖아요. 그럼 1억 원으로 10채를 사는 거니까 9억을 끼는 거예요. 10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1억 5천만 원이 되면은 투자 원금은 1억 원이지만은 수익은 5억 원이 돼버린다. 그래서 10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의 아파트 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이 됐다. 1억에서 1억 5천이 됐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투자 원금은 1억 원이지만은 수익은 5억 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5억 원 번 거예요. 아까는 5천만 원 벌었잖아요. 저축보험 펀드는. 그렇지만은 갭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5억 원을 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선인 아파트 갭 투자, 이거는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이 저자는 이제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갭 투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자기 원금만 가지고 팍 났을 경우는 50% 저축보험펀드 50%밖에 안 되지만 갭을 껴서 투자를 팍 했을 경우에는
500% 그렇게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익률을. 예측 수익률을. 그 다음에 지속적인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부자가 된다라고 저희 부부 리뷰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부자들만 아는 어휘. 그래서 요걸 몰라서 비트코인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필자는 그 중에서도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전세금 상승분에 따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요, 전세금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전세금 9천만 원짜리가 이제 전세가 이제 9,5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2년 후에 9천만 원 돌려주고 500은 자기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이 이제 시간 또 지나서 전세 가격이 1억이 되는 거예요. 9,500에서. 그러면 1억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9,500을 줘요. 그러면 500은 제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월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커다란 월세라고 할 수 있죠. 2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것을 현금 흐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물가 상승을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명확한 지식이 몇 개가 딱딱 결합이 되면은 그 정확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대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은 그거예요. 그러나 또 얘기 들어볼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을 상승하면 갚아야 하는 부채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세금이 부채죠.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것이다. 이런 분들 많아요. 과연 그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 부채일까? 이제 제가 했던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다. 다시 말해 전세금은 돌려줘야 하는 부채지만 내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전세권자가 지불해주는 부채이다. 그리고 돌려주고 상승분에 해당하는 차액이 아까 9,000에서 9,500으로 올라갔으면은 500은 자기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 500 얘기하는 거예요. 차액이 임대인이 가져가는 이제 그 아파트 소유주 임대인이 가져가는 부채성 현금 흐름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되시죠 이제? 그 다음에 대출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라. 107페이지. 이거 보세요. 이게 있어요. 확실히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자 부동산 책 리뷰 단순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자기 인식, 마인드 컨트롤, 세계에 대한 그 세계관 이게 영향을 미쳐요.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대출은 무서운 존재다. 가난한 사람한테 대출은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홍준표 이제 지금 당 대표죠. 돈을 껐대요. 어머님이. 그런데 돈을 안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사채업자가 와가지고 어머니 뭐 머리 끄댕기 잡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 상처가 됐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채라고 하면은 이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가난한 분들 그런 많겠죠. 그렇지만 부채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채를 이용을 해야지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은행에서 경매에 넣어버리는 꿈을 꿀 수 있고 인상이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봐보세요. 밤에 찾아와 협박할 것 같은 드라마 장면이 종종 떠오른다. 부채라고 하면은. 그래서 부채라고 하면은 막 꺼림직한 거 자꾸 떠오르니까 아유 뭘 돈을 꿔 그냥 안 해. 뭐 전세금 뭐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거 아유 안 해. 그거 다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안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출이다. 집 한 채를 위해 평생 먹을 것을 아끼고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해서 아끼고 절약해서 집 한 채에 목을 매단다. 그래서 더 투자를 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집 한 채만 있으면 됐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지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은 그래도 꿔서 영리하게 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출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라, 요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는 은행에 가면은 은행은 이제 돈 꺼주고 이제 돈 버는 거니까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은 고객이죠, 은행 입장에서. 근데 부자들은 이제 돈 꾼다 그러면 은행에서 잘 대접해주고 커피 타주고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하신 분들은 막 머리끄댕이 잡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무조건 터부시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대출 뭐 잘 받아서 좋은 투자하면 좋은 거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은행 대출을 아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자가. 그 대출한 금액을 통해 투자를 하면 아주 큰 금액으로 되돌아오므로 큰 금액을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는 은행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부자는 감사하고 좋은 거, 부채는 이렇게 보는데 가난한 분들은 머리끄댕겨 잡고 부담스럽고 이것만 떠는. 그래서 대출을 빚지는 것을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본 사람은 오히려 대출을 하더라도 수익이 높으면 그 위험을 상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돈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라. 이제 그 내용 제가 지금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자기계발서 같은 실용서적 중에서도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하고 긍정적인 거 태도를 가져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런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절된 경험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기만 거절된 경험이 아니라. 그래서 꺼려져요. 뭐 돈 빌린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르면은 일반인 거죠. 일반적으로 거기서 머무르는데 거기서 더 앞으로 나가려면은 새로운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통일항구. 요건 아까 얘기했죠. 은행에 저축 안 하고 범들지 않기. 저축하면 패배한다. 저희 부북리뷰에서 저축 패배 해보세요. 기호사기 검색해보세요. 그럼 이런 내용 나오는 게 있어요. 통일항구,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낸다는 말이 있다. 상투적인 얘기죠. 다 아는 이야기. 그렇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인구가 남한으로 유입될까, 아니면은 남한의 인구가 북한으로 유입될까. 이 이야기도 저번에 세종시 뭐 개헌 이야기 다루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저랑 같은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 아무리 소득 수준이 낮은 북한의 주민들이 구직을 위해서 남한에서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40%, 50%. 그러면은 저기 북한까지 합하면은 이제 더 추가적으로 50%, 40% 인구가 산다고 하면은 더 몰리는 거죠. 특히 이제 남한 쪽으로 더 몰리겠죠. 그러면은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부동산 투자 그거 나중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한 일종의 반론으로 요 얘기가 들어 있는 거죠. 근데 갭 투자의 중요한 5가지 원칙이 있어요. 24평 이하 소형 아파트, 작은 평수 사라.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이런 거 사라. 매매 가격 5억 미만 아파트, 실투자금 5천만 원 이하 아파트, 이런 걸 사라. 그리고 500m 이내에 대체 부지가 없는 아파트. 옆에 또 아파트를 지으면은 공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요 얘기거든요. 요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일단 24평 이하 소형 아파트 이거 한번 달아볼게요. 보세요. 왜 24평 이하 소형 아파트를 갭 투자할 때 요거 사야 되냐?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한 줄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애 최초 주택으로 24평 아파트를 많이 선호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4평을 제일 좋아한다. 요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24평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희소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24평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원한다. 그 다음에 아파트 평수 늘리기. 그래서 일반인이 쉽게 저지른 실수 얘기하면서 아파트 평수를 늘린다.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유가 있죠. 왜냐? 아파트 평수를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그걸 투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투자.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본인이 전 재산 중 주거는 50%에 해당하는 거주지에 살고 나머지 50%는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투자에 대한 과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50%는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걸 다 아파트 평수인데 깔고 앉아 있으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없어지죠. 그래서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죠. 아파트 평수 늘려서 자기가 은행에다 갖다 바치면 은행에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평수가 좁고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돈이 없고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저자는 특히 아파트 갭 투자, 소형 아파트 갭 투자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형 아파트 갭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은행에다 줄 돈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 흐름 월세니 아니면 전세, 여기서는 갭 투자니까 2년마다 전세금 상승분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자세, 부동산에 대한 자가 학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책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부자 되는 책도 일단 책을 많이 읽어야죠. 사람이 지식이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 용어, 투자 관련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부동산 용어가 많이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부분 리뷰도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이 책 괜찮네 한번 사서 하나 건지면은 그게 남는 거죠. 하나 건져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2년 후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몇천만 원씩 올랐다. 그럼 번 거예요. 책 한 권 사서. 부분 리뷰 그냥 하나 틀어놨는데 뭔가 또 자기가 얘기 들은 거랑 또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실 때나 뭐 할 때나 시간 나오면 그냥 쭉 틀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잡담하다가 또 뭐 연결되는 거 있으면 또 괜찮은 부분이네. 또 사서 또 책 읽어보고 아니면 관련해서 뭐 투자해보고 아파트 갭 투자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많이 돼야 되죠. 노출이 많이 돼야 되죠. 맨날 광고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물건만 사고 그렇죠. 부분 리뷰나 뭐 강연이나 책 읽거나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죠. 광고 노출되면 돈을 쓰는 거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왜 상가가 저기가 왜 1층에 저 업종이 들어있나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부동산에 가서 좀 물어봐라. 그런 용기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연이 있으면 참여를 하고 좋은 책이 있으면 읽어라 이렇게 저자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또 이제 이런 걸 좀 들어라. 부분 리뷰 같은 거. 그래서 노출이 돼서 거기서 하나 건지면 그게 큰 이익인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오늘은 물가 상승 이게 엄청난 힘이다. 그 갭 투자는 두 개가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 돼. 매매가, 전세가 두 개가 꾸준히 상승한다고 봐요. 가정을 해요. 근데 물가 상승의 힘이 세다는 걸 알게 되면은 진짜 그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물가 상승 그 힘 잘 모르겠네. 인구가 등락하면은 막 줄어들고 늘어나고 아파트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물가 상승의 힘이 세다는 걸 알면은 인구가 조금 줄어도 물가 상승의 그 힘이 세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대세는 상승한다.
이거를 알면 이제 갭 투자 같은 거, 명확한 투자 같은 거, 정확한 투자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가 상승의 힘은 셉니다. 이걸 일단 아셔야 돼요. 저축은 패배하고 자산은 승리한다. 그러면 돈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저축하는 건 패배하고, 자산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산은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그다음에 좋은 부채가 있다. 무이자 전세, 요거는 이제 좋은 부채, 다 이자가 안 나가니까 일단.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부채가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과 좋은 부채, 요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마칠까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으셨나요? 예, 그래서 저자는 갭 투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